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지금 뭐 요즘 이제 시장이 조금 반등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반등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주고,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냥 버틸 분들은 버텨도 되고요. 근데 항상 생각을 할 게, 그냥 버티겠다. 이거는 이제 그냥 버티겠다 그러면 6개월에서 10개월 버티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제 일반 조정이 들어와서 반등 구간에 이제 청산 포지션을 좀 자꾸 이제 현금을 만들어서 쌀 때 더 사고 쌀 때 더 사고 이런 포지션을 반복하지 않고 그냥 쭉 갖고 갈 거면 6개월에서 10개월 그리고 이제 수익이 확대되는 구간까지 해서 한 1, 2년은 주고 버티겠다. 근데 이렇게 1, 2년 두고 버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포지션이 됩니다. 왜냐면 7번 맞추고 3번 틀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7번, 8번 맞추고 2번 틀리더라도 포지션을 한번 반대로 이렇게 타게 됐을 때 비중을 줄였는데 이제 막 쫙쫙 치고 나가고 하는 포지션 한번 잡히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수익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립계좌는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버텨가는 쥐고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까지 그냥 갖고 가는 거니까 빠질 때마다 이제 여유 있으면 추가하면서 하는 거고 그런 포지션을 보고 있는 거고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누적 수익률을 모아가는 관점으로 우리는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방금도 뭐 뉴스 뜬 거 보니까 이제 뭐 무역 분쟁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역 분쟁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진행되던 게 이제는 뭐 이제 IT로까지 확대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빠지고 있고 근데 한국 증시는 잘 버티고 있죠. 잘 버티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 수급으로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면 오히려 또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왜곡이 심하게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강해요. 글로벌 증시에 비하면 굉장히 강한데 이 강한 거는 그만큼 펀더멘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밸류에이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잘 버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니까 더 이상 빠질 자리가 많이 없어서 이제 버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지수로 보면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밸류죠. 전 세계에서도 거의 탑이에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고밸류인 게 전 세계 거의 탑 수준. 그러니까 뭐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논했을 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괴리 왜곡이 굉장히 벌어졌다는 거예요. 일반 뭐 이런 일반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시장에 입혀놨고 그리고 현재 가치를 굉장히 시장에서 저평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평가가 확대된 그 현재 가치가 확실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매력을 느껴서 그쪽으로 이제 메이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 고평가가 확대된 종목들은 쉽게 말하면은 공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포지션을 계속 하방으로 잡고 있죠. 지금 3만 계약 이상 팔았단 말이에요. 선물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지수 연동이기 때문에 이제 뭐 선물이 이렇게 하방으로 가면 결국은 이제 뭐 현물도 매도 압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IT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내려서 어느 정도 좀 빠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진짜 하락 추세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 상위주들은 이제 무너지는 흐름들이 보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제 북한. 이제 북한 관련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들이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제 뭐 글로벌 경기 현황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항상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모멘텀이 워낙 강해요. 그래서 지금 가치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건설주나 이게 지금 북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지면 가장 부각받을 건 건설이에요. 지금 가치 측면에서도 건설주들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테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거의 뭐 IT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움직였던 것처럼 그런 식의 파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이쪽은 아예 어떻게 보면 중소형 건설사 한두 개 뭐 담아놓고 나머지 다 버린 관점으로 지금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건설주를 담아갈 건지, 아니면 이제 이 외에 인프라 관련 측면이라든가 남북 경합주 중에서도 지금 저평가, 가치가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 종목들을 포트에 편입을 해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 분쟁이나 이렇게 심해지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렇게 해서 빠지는, 그래서 이제 저평가 매력이 또 만들어지는 그런 섹터군들의 이제 매력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출 기업들은 뭐가 있겠어요? 자동차, 철강. 이제 저밸류를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철강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분이 어느 정도 현재 가치를 따라가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미래 모멘텀은 철강보다 자동차가 먼저 움직일 거라는 거죠. 전기차, 수소차 때문에. 그쪽 모멘텀들이 먼저 부각을 받으면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동차가 전기차고 수소차고 많이 팔리면 거기 철강이 들어가잖아요, 철이. 그래서 철강 기업들 중에서 이쪽에 관련된 이제 뭐 특수강 제작하는 뭐 그런 기업들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게 증시가 한꺼번에 붕괴가 되든지 무슨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차피 10년, 20년 봐야 되는 기업, 봐야 되는 테마라고 보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신산업이라고 보면 돼요.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것들. 그럼 이쪽 인프라 투자되어 있는 이제 5G라든가 이런 쪽들은 계속 봐야 되는 거고, 당연히 뭐 이제 자율주행차가 돌고 뭐하고 하면 그 안에도 이제 IT도 다 입혀지겠죠.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봐야 될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할지가 고민될 만큼 사고 싶은 게 많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무역 분쟁이 계속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시리아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고 하면 할수록 경기가 점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경제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슬슬. 그래서 이런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경제가 이제 조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 증시는 이제 먼저 충격을 받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현재 가치를 대입을 해서 보면 굉장히 2007년도 뭐 이때랑은 다르게, IMF 때 2007년도 이때랑은 다르게 부실하고 뭐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굉장히 고평가 구간에 놓여있는 그런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빠질 자리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진다 그러면은 이번에 큰 폭으로 만약에 하락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모아가면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현금을 만드는 거는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모아가는 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하고, 시장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대응을 해가면서 근데 투자금을 키워가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관점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힘들면 힘들수록 그 힘든 기간이 길고, 만약에 계좌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제 빡빡빡 불어나지 않고, 그게 이제 길고 만약에 계좌 상승이 둔화되고 이런 구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서게 되면 계좌 수익률을 금방금방 불어요. 근데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딱 잡아서 그때만 딱 투자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시장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항상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기본적인 결과물, 뭐 이제 계좌 더블, 그 정도 구간에 이제 우리 회원분들은 거의 50% 이상은 다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을 보니까. 그러면 이번 조정장도 잘 견뎌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기 위해 저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리딩도 더 신경 써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자, 디스플레이는 왜 봐야 되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IT를 주도했어요. 그러면서 디스플레이만 어떻게 보면 IT 중에 거의 소외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OLED 기업들, OLED 기업들도 굉장히 왜곡이 심해서 가는 놈들만 가고, 쉽게 말하면은 지금 돈도 굉장히 잘 벌고 굉장히 저평가가 확대되어 있는데 움직이지 못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주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지금 보면은 이제 좋은 결과 만들어올 수 있고, 이미 움직여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고밸류고, 이런 기업들은 가더라도 지금 저밸류가 확대된 기업들만큼 결국 장기적으로 뭐 몇 년을 봤을 때는 절대 그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확대되어 있는, 그리고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움직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보면은 뭐 거의 뭐 100만원부터 1년, 2년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죠. 이런 공룡이 이만큼 상승을 했다는 거는 뭐 이제 BH 같은 종목들, 미래컴퍼니 같은 종목들이 뭐 1000%씩 간 거 보면은 알 수 있죠. 이런 주도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고, 그런 종목들도 이제 굉장히 고밸류, 고평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향후 흐름을 한번 보자고. 이걸 볼 때는 항상 현재 가치 기업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그 부분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자,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18년 1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역 분쟁 같은 게 IT로 확대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소매 판매 지수, 뭐 경제 지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결국 이쪽은 이제 둔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리고 뭐 따라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2019년이 넘어간 다음에 20년 후부터는 이제 공급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제조업이라서 별로 점점 안 좋아지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16년, 17년도에 상승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자, 스타트를 2016년부터 스타트를 했는데 보면 2016년도에서 17년도에 실적이 늘어나는 폭을 보면 이렇게 대형 기업이 22조를 벌던 기업이 순이익이 거의 막 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그만큼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이제 성장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확실히 둔화된 부분들이 보이죠. 그리고 2019년, 20년도부터는 이제 꺾이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게 유지가 된다 그래도 상승폭이 굉장히 작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2017년도부터는 넘어가니까 실적으로만 보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자, 실적으로만 보면 주가가 움직이는 폭을 볼 때 여기 파란 선 그어놨던 이 선을 넘어갔다가 눌림을 받고 다시 반등이 들어왔다가 이제 천천히 무너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이제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왜곡을 만들어요. 2019년, 20년도에 실적 둔화폭이 굉장히 커지겠다라는 불안 요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100만원, 뭐 150만원 이렇게 낮은 구간에 샀던 사람들이 일단 수익을 챙기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 왜곡을 만들게 되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폭이 갑자기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구간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저평가 구간이 확대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단기 반등이 들어오는 거고, 결국은 이제 완만하게 하락 추세를 만들다가 실적이 다시 턴을 하는 그 시점에가 이제 추세를 다시 시작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삼성전자 같은 건 모른단 말이에요. 이미 주가가 그 실적이 이렇게 성장한 폭은 다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이야기들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 점유율이 중국 쪽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게 여러 가지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반도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반도체 부분도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기술력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술력은 이제 점점 근접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급량이 늘게 되면 수요가 느는 폭이, 공급량이 느는 폭을 수요가 느는 폭이 이겨야 되는데 그럴지 그러지 못할지는 이거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주식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들도 이제 우리가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볼 때도 장비 기업들 이런 데를 볼 때도 굉장히 세밀하게 잘 따져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카메라 모듈,
이쪽 기업들은 휴대폰 수요가 준다 그래도, 삼성전자 휴대폰 수요가 줄어서 납품이 준다 그래도 이쪽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카메라가 이제 뭐라 그래, 듀얼 카메라 들어가고 뭐 하면 카메라가 한 개 들어가던 게 두 개 들어가고, 그러면 수요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이쪽은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선투자하는 자금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길 거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뭔가 좋은 모멘텀들이 보여져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고 있던 그 사업 구조가 안 좋아지고 다른 신사업이 올라와서 그 자리를 받쳐주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삼성기업이 망할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 않는데, 전장 사업이라든가 지금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수익을 내고 있는 다른 사업, 반도체, 뭐 D램, 3D 낸드, 뭐 그 낸드 플래시나 뭐 지금 뭐라 그래야 돼, 휴대폰에서 나오고 있는 그 수익 구조를 넘어서는 구간까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5년, 10년도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는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게 제 관점인 거고요. 삼성전자 차트를 월봉으로 보면, 자, 현재 가치를 이제 대입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봤으면 대충 그런 흐름들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이제 월봉 차트 흐름이에요. 다 보면 이게 추세를 과거에 만들어갈 때 이런 자리가 포지션이 한번 왔었고, 자, 두 번째 이제 추세를 만들어갈 때 보면 이때는 이제 포지션이 오질 않았어요. 그럼 이때 한번 포지션이 왔는데 이때가 2008년도란 말이에요. 2008년도 40만원, 50만원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 상승 추세가 이어진 거죠. 4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갔으니까 삼성전자 같이 무거운 종목이 거의 뭐 한 10년 동안 거의 500%가 나온 거잖아요. 500% 이상이 나온 거죠. 자, 이 추세가 깨지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 이 추세가 이제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추세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게 깨지는 시점이 이제 또 포지션이 나올 거예요. 이때 물론 현재 가치를 대입을 해서 봤을 때 매력적인 구간이어야, 이거는 이제 과매도로 보고, 투매가 항상 나올 때 이렇게 포지션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구간까지 오기까지 이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구간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그럼 지금은 이런 기업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관점인 거죠. 자, 이건 기술적으로 차트만 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미래 가치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부분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움직여 있는 이런 주식을 볼 게 아니고, 저평가가 확대되어 있고 지금 매력이 있는 계속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자. 그래서 IT는 뭘 보자? 자, 디스플레이를 보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디에 밀렸어요?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밀렸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에서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계속 했지만 LG 디스플레이는 거의 뭐 사활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거의 최강자죠. 디스플레이도 보면 이제 뭐 조명이라든가 자동차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이제 쓰일 곳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앞으로. 그런데 주가가 탄력이 없고 바닥만 기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500% 이상 상승을 할 때 LG 디스플레이는 바닥에서만 기었죠. 왜 기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동안 이제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하면서 돈도 잘 벌고 기업 가치는 키워놨는데 주가가 못 움직인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이거는 왜곡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고, 추세 시작은 55,000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추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게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 기술적 패턴으로 보면 변동폭의 각도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업황도 2018년을 바닥으로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 뒷장에서 이제 현재 가치와 이제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미래 가치에 대한 분석은 사실 그런 거 어떻게 정론으로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IT 대형주 중에 지금 IT로 보면 대형주 중에 삼성전기고 뭐 삼성 SDI고 다 올라와서 이미 파동이 다 끝나는 상태고, 지금 나오는 건 이제 버블 확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렇기 때문에 IT 대형주 중에는 보면 장기 포지션으로 이제 탑픽은 거의 LG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이제 수익률 중에 탑픽은 거의 뭐 LG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예상이 틀려봐야 어차피 갈 거다. 왜? 빠질 자리가 많이 없어서 너무 싸다. 내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뭐하고 하냐면 차트를 볼 때 저는 이제 수급에 대한 관점으로 봅니다. 차트를 볼 때 그림 그리기를 해서 그냥 뭐 남들처럼 뭐 이 자리가 오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하락이 이 정도로 거세게 나오려 그러면 이건 투매가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무슨 악재로 인해서 투매가 들어온 거죠. 투매가 들어오면 당연히 기업 가치보다 굉장히 저평가까지 내려와요. 파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을 때까지, 투매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빠지겠죠, 주가는. 이게 2008년도예요. 삼성전자도 똑같이 이런 투매 구간이 들어왔을 거고, 삼성전자는 업황이 빨리 개선이 되고 실적이 돌아서면서 이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인 거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못한 거죠. 그때부터 업황을 타지 못했다는 거죠. 반등이 나오고 다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월봉에서 보면 이제 일봉에서 이런 걸 쌍바닥이니 뭐니 막 얘기를 하죠.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쓰리바닥 패턴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왜 더 내려가지 못할까요? 만약에 내려가 준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운 거 아니죠. 이제 기업이 뭐 위험한 상황이나 뭔가 리스크가 보이지 않고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 준다 그런 거 투매예요.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LG 디스플레이를 계속 상담하고 뭐하고 할 때 우리 회원분들한테 27,000원 밑에서는 그냥 쓸어 담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그런 포지션이 왔고, 27,000원 포지션을 줬을 때가 이 추세선에서 어느 정도 이탈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 봤을 때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추세선의 각도를 보면 이제 2008년도 이후에 이렇게 완만한 각도를 만들고 위아래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제 투매가 한번 또 나오고 다시 이제 박스권을 만들 때는 박스권을 좁혀서 추세를 각도를 키웠죠. 그러면 이번 조정 이후에는 이제 뻗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볼 수가 있느냐? 거래량을 보면 이때 투매가 나왔던 2008년도에 거래량이 터졌다가 거래량이 쫙 말라가지고 매집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기업은 자산을 축적하면서 기업 덩치를 키워놨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저평가 구간이 아니었다는 거지. 이 시간이 5년 동안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저평가를 확대해 준 거고, 최근에 들어서 거래량이 움직인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추세 전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추세 시작은 55,000원 위로 넘어갔을 때부터가 이제 추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매집 구간은 35,000원 밑에서 이제 매집 구간인 거예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개념으로 매집을 해도 되는 거고, 차곡차곡 저축식으로 모아도 되는 거고. 자, 기술 패턴으로 보면 변동폭의 각도가 줄어들어 있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변동폭의 각도가 여기서부터 확 줄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각도를 다시 키우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수급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쳐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 거고,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이제 손바뀜이 일어난 거죠. 지금 싸다 해가지고 진입한 사람들이 이런 구간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현재 가치를 분석하면서 보자고요. 2014년도에 보면 2013년도보다 내려왔어요. 2014년도가 언제야? 여기죠. 2018, 17, 16, 15, 14, 14가 여기죠. 보면 13년도에서 14년도에 매출이 줄었어요. 그러면 13년도가 여기인데 13년도부터 14년도까지 매출이 줄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연동해서 항상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년부터 15년까지 매출이 늘었어요. 14년부터 15년까지 매출이 늘어서 주가가 어때요? 7, 16, 15, 14. 13년부터 14년까지 매출이 느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15년부터 16년까지 또 매출이 줄었어. 그러면서 이제 당기순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같이 줄었어요. 매출만 준 게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줄었어. 그러니까 16년도에 어때요? 16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는 거예요. 15년도에 16년도까지 큰 폭으로 빠진 이유가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같이 줄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17년도에 당기순이익 증가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매출이 늘고 있어요. 근데 17년도에 보면 16년, 17년도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죠. 왜 이랬을까요? 왜곡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7년도, 18년도에 이제 매출이 줄고 당기순이익이 주는데 이건 이제 뭐 투자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매출과 당기순이익, 뭐 이익 같은 부분들이 계속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결국은 돈은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 가치는 키워놨는데 주가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평가가 확대되었고 2018년도부터는 어때요? 2018년도에 거의 저점을 찍고 이제 업황이 바뀌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을 하면서 보유를 해가면 된다는 거죠. 2018년, 19년, 20년 그러면은 실적 증가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투자를 이제 중국에 뭐 이번에 뭐 투자를 확대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뭐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2019년이 넘어가면서 업황이 다시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스권을 더 기겠죠. 저평가를 더 확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빠질 자리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선. 업황이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고 2019년도 예상 가이던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실적이 큰 폭으로 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쫙 뻗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현재 가치가 이 정도 되는데 디스플레이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그 시점이 지금 왔다 안 왔다를 보면 일단 대형 LED, 대형 OLED 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판매가 급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디스플레이, 대형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휴대폰,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 이게 이제 조명, 가공, 뭐 유리 이런데 지금 이 디스플레이가 다 입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만 봐도 보여요. 디스플레이가 보면 요즘 보면은 뭐 모텔이고 호텔 새로 짓는 것들 보면 벽에서 막 그림이 막 움직이고 하잖아요. 벽에서 막 그림 움직이고 무슨 막 갑자기 꽃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막 그 조명 같은 걸로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고 이제 뭐 입혀주고 이제 뭐 자동차에도 입혀주고 뭐에도 입혀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는 흐름이 이제 거의 근접했다. 이런 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 몇 년 안에 이런 부분들이 확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디스플레이 거의 최강자로 거듭나고 있다. SK 하이닉스 제가 생각했을 때는 SK 하이닉스 과거 어떤 시점이랑 비슷하냐면 SK 하이닉스가 과거에 이제 국민주로 불렸던 시절 국민주로 불렸던 시절이 2011년부터 뭐 이때 지금 보면 지금 LG 디스플레이 구간이 이런 구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자리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렇게 뭐 그려놨다가 여기 들어왔고 보면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자리에 들어왔고 그러다가 이제 뭐 여기에서 보면은 갑자기 각도가 커졌죠. 이때보다 각도가 커졌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데? 여기서 추세 시작한 건가? 그리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지금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랑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이거는 이제 좀 더 긴 템포로 봐서 이렇게 된 거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이 구간이랑 지금 굉장히 비슷한 구간. 이게 그림은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포지션이나 실적 부분도 비교해보면 이 구간이랑 굉장히 지금 비슷한 구간이다. 그럼 지금 쉬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5개월에서 한 10개월씩 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는 우리가 뭐만 보면 돼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변수는 뭐만 보면 돼. 이제 무역 분쟁이 이게 가시화돼서 이제 뭐 전 세계 경기가 거꾸로 가게 되면 이제 쉬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쉬어갈 거고 쉬어가면은 가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축적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매집 관점으로 대응을 해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봉합이 되고
무역 분쟁 봉합되고, 뭐 시리아 리스크 봉합되고, 북한 쪽에서 뭐 빵 터지고, 좋은 이야기 나오고, 한 다음에 불확실성이 싹 해소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금리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미국을 쫓아가는 금리 인상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구간이 올 때 굉장히 크게, 강하게, 진짜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포지션을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보고 이제 미래 가치를 보면 이제 예상 가이던스 이거를 이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보려 그러면 실적에 이제 뭐 이런 거를 살펴야 돼요. 자세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냥 사실 일반 투자자는 대충 이것만 본 다음에 실적이 나올 때마다 대입을 해봐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뭐 이런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 가이던스를 충족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가 뭐 4분기가 있으니까 4번 나오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이제 4,100억으로 나오는데 1분기에 예를 들어서 뭐 1,200억 벌었어. 그리고 2분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900억 벌었어. 그러면 거의 뭐 비슷한데 갑자기 여기서 3분기에 뭐 3,000억을 벌었어. 분기 실적 3,000억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눌림 올 때마다 강하게 치워가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실적을 살피면서 여기보다 밑돌면 어때요? 자, 주가 더 빠지겠구나. 한번 담으면 되지 뭐. 지금 이제 미래 가치를 봤을 땐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고 어떻게 확대될지 우리가 보이는데 주가는 안 움직이고 저평가가 확대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업 밸류에이션이. 그럼 이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런 걸 살피면서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관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진입 포지션이 안 나와요. SK 하이닉스도 남들은 뭐 이제 실적 다 확인하고 진입하는, 저는 이런 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적을 다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시점이 이제 실적 다 확인됐을 때는 살 수 있는 시점이 여기에요. 6만원, 7만원대. 그럼 이거 먹어봐야 얼마나 먹어요. 그쵸? 근데 미래에 돌아서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하고 2만원, 3만원 구간대 25,000원에 3만원 구간대 매집한 사람 이거 몇 프로 먹어요? 지금 9만원까지 갔으니까 대충 85,000원, 75,000원까지만 봐도 300%잖아. 한 400% 갔네, 400%. 400% 갔네. 근데 6만원, 7만원대 들어가갖고 얘 9만원까지 보면 이거 몇 프로 먹어요, 이거? 뭐 50%나 뭐 이렇게 되겠네? 그쵸? 50%나? 400%, 50%. 그러면 이 바닥에는 이런 것들을 사야지. 이거 50% 먹자 이런 거 따라잡아갖고 이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저는 이런 투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실적이 보여주면 LG 디스플레이가 요런 자리에 와요. 이 실적이 눈에 보여주고 하는 시점에는 요런 자리에 온다고. 그럼 이 구간에서는 저평가에다가 앞으로 미래가치 보이고 뭐하고 하면 단기 실적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더 빠지겠지. 여기까지 그냥 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올라갈 땐 여기까지 빠졌으면 더 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서 미래가치가 보여질 때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LG 디스플레이는 어저께부터 이제 매집을 슬슬 시작하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 흐름이 안 좋아갖고 매집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 무슨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만에 막 날아가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린 사타 팔았다 하면서 이제 매집을 할 거죠. 자, 바닥을 기고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그래서 모아가 보자는 거예요. OLED 수요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OLED 수요는 시작도 안 했는데 공급량이 굉장히 딸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 가전, 조명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이제 AR, VR, 뭐 이제 산업이 변화할수록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반도체 D램은 내가 왜 안 좋게 보냐면 D램 어디다 써요? 이거 PC에 쓰잖아, PC. PC 보급은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이쪽 반도체는 이제 PC 보급은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좀 별로 끝났다라고 봐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쓰는 데가 있지만 이제 뭐 D램이면 대부분 이제 떠올리는 게 PC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는 이제 사용 용도가 훨씬 커요. 그리고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이번 D램 수요가 폭발한 것 중에 가상화폐랑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를 많은데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수익이 뭐 이제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뭐고 한 게 중국의 채굴업체들에서 어마어마하게 쓸어갔다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채굴하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PC 이게 보급량이 늘어난 거지. 그러면서 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라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미래 보면 뭐 이제 낸드 플래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 디램이나 이런 쪽보다는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SK텔레콤, 삼성전자, 또 뭐 여타 것들, 뭐 그것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폭이 많이 없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드는 거고. 자,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지금 꾸준한 투자로 삼성 디스플레이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강력한 수요자가 뒤에서 버티고 있죠. 이제 중국에서 때리고 뭐 미국에서 때리고 지랄해도 어차피 LG전자에서는 디스플레이 거 먼저 갖다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 LG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LG전자도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LG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LG전자도 아직 시작을 안 했어. LG전자도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이제 바닥을 탈피하고 돌아선 거예요. 자, 그럼 이 종목도 더 보자고. 우리가 딱 보면, 자, 진입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은 여기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를 이탈하는 구간, 뭐 이런 구간이 이제 포지션이 됐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이제 매직 구간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걸었고 여기서 모아놨는데, 한 뭐 2, 3년 이렇게 해갖고 업황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업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수요가 확대되는, 그 구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LG전자는 그럼 이제 언제 시작일까, 얘는 이제 16만원 돌파하는 구간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LG전자는. 그래서 LG전자도 만약에 지금 이제 뭐 8만원 밑에, 7만원 밑으로 이제 밀려주는 구간에 나와주면, 이거는 이제 진입을 해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입니다. 8만원. 그러니까 8만원 밑에서 한 6만원까지. 이런 구간이 내려와 주면 여기에서 모아가는 거는 아주 좋은 포지션이에요. 자, 16만원이 넘어가면 이제 시작이란 말이야, 스타트라고. LG전자도.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 진입 포지션을 잡기는 어렵고, 8만원 밑으로 내려와 주면 이제 포지션을 잡아갈 만한 좋은 자리다. 뭐 6만원 밑으로 내려와 주면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어느 정도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이 있을 때, 밸류에이션도 매력이 있고, 이제 바닥권일 때 모아야 수익을 크게 확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LG전자가 많이 팔아주겠지.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들이 여기저기 지표에서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OLED 관련 쪽, 지금 움직이지 못했던, 실적은 계속 늘고 있는데 주가 왜 안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왜 안 가는지 모르겠는 그런 기업들의 자금이 이제 몰려드는 부분들도 보여지고 있어요. 굉장히 싸니까.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설비 투자 확대를 하면서 이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겠죠. 이게 유통업체, 저평가 기업들을 봐야 된다. 이제 뭐, 이거 뭐 얘기하면은, 이런 거 얘기하면 막 BH 같은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렇게 주가가 막 떠있고, 뭐 그런 기업들은 볼 필요 없어요. 걔네들의 포지션을 뺏어갈 수 있는, 신규 업체들, 기술력 있는, 그런 업체들을 봐야 되겠죠. 주가가 막 많이 움직이지 못한. 자, 향후 5년, 10년을 보고 모아갈 포지션과 대응에 대한 고민을 해두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부터 이제 모아가면 큰 수익을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서 현재 가치 대비해서 보면 고평가가 확대된 종목들은 이제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신규 포지션을 잡기가 어려워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만약에 2만원, 2만 5천원, 뭐 3만원에 산 사람이 있으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다 팔 필요가 없죠. 그냥 처음에 산 금액, 그 정도까지는 그냥 보유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자리까지 이제 안 올 것 같으니까. 영원히 안 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10만원 가고 20만원 가고 이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수익금만 패서 이제 이런 걸로 또 이제 사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뭐 포지션을 잡는다?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장 뭐 예를 들어서 2만원, 3만원 샀는데 4만원까지 빠지면 어떡고 5만원까지 빠지면 어때요? SK 하이닉스가. 왜냐면 4만원, 5만원까지 빠졌는데도 근데 포지션을 잡기가 애매한 구간이면 진입을 못한단 말이에요.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은 그렇게 뭐 업황이 꺾이든지 말든지 이제 뭐 몇 년을 쉬어가든지 말든지 계속 가져가면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포지션을 보는 게 좋은 거고, 우리 2만원대 3만원대 못 샀으면 SK 하이닉스 같은 거는 보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탄력이 약해도 천천히 다지고 움직이는 기업에 1, 2년 매직 관점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투자될수록 복리가 확대된 투자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거 2만원, 3만원대 사서 지금 좀 팔고 다른 거 사놓고 현금 좀 찾아 쓰고 그렇게 하면서 가진 거 계속 보유하고, 그럼 SK 하이닉스가 나중에 20만원 또 30만원 되면
뭐 15만원 뭐 넘어가면 구간에서 또 팔아갖고 또 다른 거 사고, 원래 갖고 있던 건 그냥 계속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확대를 한다는 거죠. 그게 복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항상 투자는 리스크가 좀 많이 있는 구간에서는 진입을 안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단기적으로 매매할 때 손절 잡아놓고 하는 거니까 아무 때서나 사도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손절을 못 잡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 중에 90%는 손절 잡는 거 되게 불편해요. 손실 보고 파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바닥에 있는 걸 사야지, 위에 있는 거 사면 어떻게 되겠어. 손절 안 해갖고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뭐 좀 자리가 높은 데 있고 한 종목들을 사고 싶으면 손절 라인, 익절 라인을 무조건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내가 할 수가 없다, 내 목에 진짜 칼을 꽂겠다, 내가 이거 못하면 목에 칼을 꽂겠다, 이 정도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고정권에 있는 종목들은 진입을 하지 말라는 거고. 또 손절을 잡는 것도 문제인 게, 주가가 조금 흔들어 버리면 손절 라인 딱 터치하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절 라인 터치하고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래저래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을 잡지 않아도 될 종목들, 기업의 예를 들어서 업황이 바뀌고 무슨 뭐 실적이 둔화되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정리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면 손절을 잡지 않아도 될 만한 자리, 그런 저밸류인 자리, 그런 자리에서 항상 편입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제 다들 미쳐있죠, 단기 수익에. 단기 수익에 다들 미쳐있고 단기 시세에 미쳐있어요. 막 일주일만 주가가 막 바닥을 기고 있어도, 한 달만 바닥을 기고 있어도 미쳐버린다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인드가 갖춰져야 이제 진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대부분이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99.9%가 못해요. 사서 놔두는 걸. 사서 놔두는 걸 못해요. 99.9%가 사서 그냥 놔두는 걸 못해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0.1%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서 놔두는 거 할 줄 알면 돼요. 그럼 0.1% 되는 거야. 그 0.1%에서 더 벗어나 0.1% 돼도 손실 날 수가 있어요. 왜? 고점에서 사서 맨날 그냥 사서 놔둬보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지. 사서 놔두는 걸 못하는데 99.9%는 어떻게 하냐면, 사서 놔두는 걸 못하는데 물려버리면 놔둬버려. 수익 날 때는 막 5%, 3%, 뭐 10%만 남으면 그냥 다 팔아버리고, 이제 막 고점부에서 사갖고 물려버리면 20% 손실 나도 놔두고, 30% 손실 나도 놔두고, 50% 손실 나도 놔둔다고. 바닥에서 30%, 50% 빠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바닥에서 30%, 50% 빠지는 거는 이제 뭐 빠지는 맥시멈까지 빠진 거야.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고. 근데 위에서 30%, 50% 빠지면 뭐가 문제냐면, 기업이 가치가 문제가 없고 뭐하고 해도 이미 많이 올랐던 거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 매물 소화 과정이 몇 년 걸려요. 막 5년, 10년 걸린다고. 바닥에서 30%, 50% 빠지면 바로 튀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높은 자리에서 30%, 50% 빠지면 그 자리에서 이제 또 뭐 몇 년 쉬면서 막 20%, 30%가 더 빠져.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올해만 갖고 있는다고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재 가치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스스로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자기의 생각을 입혀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T는 디스플레이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도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종목들 하나씩 편입을 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5G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